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 뉴스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 준비된 방송 뉴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독일의 마이바흐사가 마이바흐 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한국 론칭을 시작합니다. 마이바흐사와 총판 독점 계약을 맺은 마이바흐 코리아는 앞으로 송도 국제도시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회사하고 한국 회사가 손을 잡고 송도 신도시에다가 1조 원을 투자한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바흐라는 독일 회사. 마이바흐 하면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가장 좋아한다는 자동차 브랜드죠. 네,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데 보통 한 대에 2, 3억 원 정도 합니다. 이 럭셔리 브랜드 마이바흐 이름을 단 초고층 빌딩이 인천 송도에 건설된다. 지난해 여름 지역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마이바흐 빌딩이 건설된다. 근데 이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앞서 방송 뉴스가 이 첫 소식이라고 보도했죠. 예. 그걸 보더라도 당시 지역 언론에 이 대서특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 역시 최순실이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파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들어가 보죠. 이 사업의 명칭은요. 마이바흐 비즈니스타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바흐 비즈니스타운 프로젝트. 네, 송도 신도시내 709 부지에 이 40층짜리 빌딩을 짓고 그 안에다가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또 자동차 박물관을 들이는 사업인데 더 눈에 띄는 건 여기에다가 K-팝 스튜디오 또 한류 문화 공간 등도 조성한다는 부분입니다. K-팝 스튜디오, 한류 문화 공간 이런 거라면 최순실의 단골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최순실의 최치가 좀 느껴질 텐데요.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다루고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곳 독일의 마이바흐 아이콘스 오브 럭셔리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곳과 그다음에 MBK라는 한국 회사인데요. 계약은 지난해 7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마이바흐 회사의 대표 당시에 방송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번 계약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마이바흐가 아니고 마이바흐 아이콘스 오브 럭셔리? 예, 좀 다른 건가요? 네,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 마이바흐 브랜드를 단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흐 계열사로 보면 될 텐데요. 주로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피혁 제품 또 선글라스, 장신구, 여러 액세서리 이런 럭셔리 제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에 마이바흐 아이콘스 오브 럭셔리, 럭셔리의 상징 상징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독일 측 회사는 이제 뭔지 알았고 손을 잡은 한국 측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MBK라고 이게 이제 마이바흐 코리아를 줄여서 이렇게 MBK라고 부르는데요. 인천의 신생 부동산 회사가 자본금 100만 원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100만 원이요? 네.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된 이 급조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회사가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건 좀 처음부터 이상하게 들리죠. 이 계약이 지금 지난해 7월에 체결됐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사업은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까? 건물을 짓기로 한 부지에는요. 현재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마이바흐 프로젝트는 사전에요. 부지를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이곳과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도 아무런 협의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멈춰져 있단 거네요. 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 보도 내용 중에 있었던 뭐 대상 부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였고 결론적으로 저희하고 뭐 협의된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전혀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 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나갔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그런 걸 추진하면서 관청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의문투성이죠. 제가 이 사업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최순실이 이 사업에 어떻게 개입됐단 말씀이에요? 우선 이 사업에 이 최순실의 독일 집사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윤이라고요. 데이비드 윤. 이 사람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MBK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데이비드 윤도 지금 뭐 사실상 저희랑 연락이 안 되고 해갖고 지금 저희도 계속 연락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마이바흐사도 데이비드 윤하고 지금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계속 뭐 메시지가 오는 상황이고요. 그럼 계약식 체결할 때는 데이비드 윤 두 분 다 오셨었어요? 그때 다 왔죠. 예.
데이비드 윤 이번 최순실 사건 국면에서 계속 들어봤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누굽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독일 교민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예. 교민들은 이 사람을 한국 이름 윤영식으로 지금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영식. 윤 씨는 이 파독광부 2세의 아들로요. 독일 국적 사업가인데 최순실과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이 동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한 교포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식이도 순실이라고 해서 명품 여기서 많이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명품 가게도 냈다가 다시 또 치우고 막 그랬었어요. 한 18년 전부터. 명품은 뭘 말해요? 뭐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명품 관련된 동업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마이바흐 회사도 결국은 명품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연속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러네요. 이렇게 오랜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신분관계 때문인지요. 이 데이비드 윤은 최근에는요. 이 청와대까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도? 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청와대 근무한다는 소리도 막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 하고 혼자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은 데이비드 윤하고 가까운 사람인가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도 물론 자주로 만났고요. 예. 하지만 작년 연말 이후에 윤 씨가 종적을 감춘 이후로부터는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7, 8년 전부터 동업을 해왔다지만요. 관계는 더 오래됐습니다. 얼마나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까 그러니까 파독광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름이 윤남수 씨인데요. 예. 윤 씨는 제독 한인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순실과 30년 지기라고 합니다. 아까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 때부터 최순실과의 긴 인연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독일 교포 이야기 들어보죠. 예. 윤남수 씨하고 최순실 씨는 얼마나 가까워요? 옛날부터 30년부터 서로가 알고 지낸 그 관계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하고 최순실이 2대에 걸쳐서 계속 연결이 된 거네요. 네. 아주 가깝다는 얘기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마이바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마이바흐 쪽에요.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봤습니다. 예. 하지만 아쉽게도요. 아무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답이 안 왔군요. 네, 다만 두 사람과 이 마이바흐가 승마로 연계됐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승마가 나옵니까? 네, 마이바흐 회사가요. 취급하는 품목 가운데 최고급 마장 마술 용품이 있습니다. 아하. 가령 이 회사가 만든 굴레요. 이 굴레라면은 말 머리에 씌우는 장비거든요. 그거요. 예. 네, 이 한 개에 240만 원이었고요. 예. 또 안장 보관함도 458만 원이 나섰습니다. 명품이네요, 그야말로. 네, 독일에서 승마하던 정유라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이바흐 쪽과 거래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죠. 또 공교롭게도 최순실이 서울에서 타고 다녔던 자동차도 마이바흐입니다. 근데 최순실이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송도의 마이바흐 프로젝트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까 인천자유경제청에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죠. 사실 이 1조 원짜리 사업이 해당 관청의 허가라든가 승인 또 부지 제공 등과 관련한 협의나 협조 없이 언론에 공개부터 되는 게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더욱이 이 당시 해당 부지에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누군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계약까지 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실제로요. 마이바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업이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인천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예, 홈페이지에요. 회사와 관련된 뉴스 리스트가 쫙 있는데 예.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 이게 기사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회사한테 이메일로 질의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이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독일 본사에다가 권민철 기자가 질문을 한 후에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네, 아마 삭제한 것 같죠. 저희가 다행히 사라지기 전 모습을 캡처했는데요. 예. 이건 저희 노건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이 사업이 인천시의 지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흔적도 있습니다. 작년 계약 체결 당시에 한국 측 회사 MBK라고 했죠. 예. 이 회사 대표 김모 씨가 지역 케이블 방송과 한 인터뷰를 저희가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쪽 마우바 타워나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와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해서 뭐 2,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잘 빨리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한 독일 회사 마이바흐하고 한국 회사 MBK하고 모두 인천시 협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인천시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업은 결국 자초된 거고요. 예, 그거는 아마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아마 자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순실 게이트가 안 터졌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됐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두 회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인천시 협조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협조는 누구 협조 받은 거예요? 아까 인천 자유경제청에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끝내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요? 왜 유정복 시장입니까? 유 시장은요, 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과도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때도 몇 차례 이 유정복 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K스포츠 재단 사업하고 부영건설 사업하고 차움병원 사업 뭐 이런데 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요. 예, 최순실 주변인도요. 이 최순실 씨 지시를 받고 유 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어대 거점 이런 거 뭐 그 체육시설 알아보라고 했을 때도 인천에 뭐 얘기해놨으니까 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 윤정복 시장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유정복 시장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군요. 그래서 이 마이바흐 사업이 실무자를 건너뛰고 고공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대목이 이제 있는 거죠. 인천시 해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천시 입장은 마이바흐 프로젝트에 유 시장이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자초가 됐다는 얘기인데 만약 게이트가 안 터졌다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자가 아마 이득을 받겠죠. 그리고 1조 원짜리 사업을 기획한 이 최순실 같은 사람들도 큰 부를 쌓았을 겁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예요. 좌초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 노렸던 사업들이 대체 얼마나 많았던 건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최순실 사업과는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 또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다룬 내용이 특검 연장의 또 다른 이유가 되진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오늘의 홍뉴스 권민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